네, 여러분과 약속한 2시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사회를 맡은 MBC 아나운서 엄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 반에 MBC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아침 뉴스 끝나고 불이 나게 상암동에서 넘어왔습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 81년 되는 날이고요. 또 1945년부터니까 100년 되기까지는 한 19년, 2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복 100년이 오래 남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광복 100년을 19년 앞두고 우리 국민 동행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 그 창립 대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이 많은 각계각층에서 이 프레스센터 20층을 꽉 메워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 뉴스에서도 뭐 폭염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극한 더위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뭐 서울 40도를 처음 찍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풀렸죠? 예, 그래서 오늘도 물론 덥지만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큰 박수로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몸바치신 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창립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더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임원 여러분, 이 창립 대회를 준비해주신 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대표부터 소개를 드립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대주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회주이신 영담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낙균 전 문체부 장관님은 오늘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전 이사장이신 황석영 작가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가운데에 계시네요. 황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늦으시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의 신희영 이사장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종진 예비역 육군 대장님도 오늘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이어서 최순영 부천 YMCA 이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인권대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앞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오셨습니까? 오세정 총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단법인 이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교 전 제주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맡으신 이부영 이사장님 방금 인사드렸고요. 이어서 고성문수암 주지 이암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최수일 이사장님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른쪽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이따가 오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면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왼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왼쪽에 계십니다. 이사진 끝으로 이기범 어린이 어깨동무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창립 공동준비위원장단 소개를 드립니다. 이부영 명예이사장님 소개해드렸고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왼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님도 준비위원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디 오셨나요? 네, 뒤쪽에 계시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왼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기범 이사장님 소개해드렸고 신희영 이사장님도 소개해드렸죠. 최화식 육군 준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화식 준장님 네, 오른쪽 끝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유석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못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박준규 한반도 청년 미래포럼 창립자님 소개해드립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정강자 대표님은 제가 2번 소개해드렸군요. 반가워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원 여러분 또 이사진 창립 공동준비위원장단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창립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총 3번이 있는데요. 먼저 우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단상 위에 카메라가 올라옵니다. 단상 위에서 여러분 앉으신 모습 그대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단상을 등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잠시만 의자를 좀 단상 쪽으로 의자를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카메라 많이 오셨네요. 자, 사진 카메라, 영상 카메라를 향해서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니까 여러분 표정 좀 밝게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편히 웃는 미소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포즈에 요게 빠지면 섭하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창립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동대표단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님 아까 제가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해드렸죠? 공동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공동대표님 존칭 생략하고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순택, 이영훈, 영담, 신낙균, 황석영, 오세정, 신희영, 박종진, 최순영, 이성훈, 이부영님 공동대표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 작가님 가운데로 오셨고요. 이부영 이사장님 서로 안쪽으로 가시라고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자, 대표님들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어이구 조심하십시오. 어이구 괜찮으신가요? 네, 한 칸 위로 올라오셔서 지금은 센터 괜찮나요, 감독님?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한 발, 2발 정도. 네, 됐습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광복 100년을 의미하는 뜻으로 양손을 다 펴서 양손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양손 인사를 그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이렇게 하셔야 밝게 웃으실 것 같아서 밝게 웃으면서 양손 인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창립대회 파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잠시만 계시고요. 자, 공동대표님들 뒤에 이사진과 창립 공동준비위원장님들 모시겠습니다. 양 옆으로 서셔도 좋고 2줄로 서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존칭 생략하고 빠르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우일, 이부영, 이암, 최수일, 정성헌, 임현진, 최열, 정강자, 김태일, 이기범, 임현진, 정강자, 김태일, 신희영, 최화식, 서유석, 박준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계단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 혹시 센터 안 맞으면 손으로 사인 주시면 이사님들 이동하시겠습니다.
앞사람 어깨 사이사이에 서 주셔야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번에는 파이팅 한번 하고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화이팅! 밝게 웃으면서 화이팅! 좋습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계단 내려오십시오. 여기 계단이 단상턱이 꽤 높아서 혹시나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는 순서입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개회사는 이부영 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부영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가을을 참 맞이하는 날씨에 왕림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1945년 광복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벌써 뭐 얘기를 시작한 지는 한 2023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이 모양 이 꼴로 1945년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고민 속에서 했는데 벼랑간 이 쿠데타 사태가 일어나서 뭐 그런 걱정할 생각은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그래도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극복을 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는 그 쿠데타 이후에 2045년 광복 100년을 정말 본격적으로 맞이하기로 좀 고민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을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쫙 반을 갈라서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산업화 뭐 이런 걸 이루어낸 것이 전반기 40년이었다면은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그 산업화와 국민의 생존권 이런 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인데 서로 둘로 갈려서 그 역사도 해석하고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보자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식민지와 독재, 빈곤을 극복한 그런 경험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안쪽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내몰린 국민들의 삶이나 청년의 고독이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예상은 하고 싶지가 않지만 광복 100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서로 상반된 분열된 시각을 가지고 1945년 광복 100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척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야말로 결단해야 될 변곡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뭐 진보 보수라고 서로 갈려서 각각 분열과 대립을 일삼을 경우 비단 뭐 정치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대로 놔뒀던 그냥 시간이 가면서 조용히 망하는, 조용하게 쇠퇴해버리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라는 제안에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요즘 세태가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고개도 돌리지 않는 세태 아닙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용과 공존, 절제, 대화 이런 덕목에 대해서 어쩌면은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덕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결국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변곡점, 요새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골든 타임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시점에 다들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긍정을 갖자. 우리들 자신을 긍정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창립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호소를 했더니 후원금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참 반가웠습니다. 뭐 빚도 내고 해서 했는데 아이고 빚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긍정이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동대표 또 이사진 창립 공동준비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 개회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부영 준비위원장님 또 창립 공동준비위원장님들 모두 애쓰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함을 존칭 생략하고 전해드리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임현진, 정강자, 김태일, 이기범, 신희영, 최화식, 서유석, 박준규 창립 공동준비위원장님들 9분께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에 뭐가 빠질 수 없죠?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정답입니다. 뭐 선물은 없지만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적인 정서를 깊이 있는 소리로 풀어내면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오신 장사익 선생을 모시고 축가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밤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다가 드물머리 너른 들에서 남한강은
땀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아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한강되어 흐르네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설레이는 두물머리 깊은 물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양평을 가다 보면은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곳이죠. 남한강에 남자를 빼고 북한강에 북을 빼니까 큰 한강이 되고 큰 한강은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설레이는 두물머리 깊은 물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입니다. 정이월 다 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집이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 다시 복음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지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요 정이월 다 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집이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복음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지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알병난다 한 번 더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가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말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와, 여러분 심금을 울린다는 표현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와, 오늘 이 행사에 딱 어울리는 축가였습니다. 여러분 장사익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광복 100년, 그러니까 19년 뒤에도 우리 장사익 선생님의 아리랑을 꼭
듣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 건강 관리 잘 해주셔서 그때도 이런 멋진 무대 선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소름이 막 여러분 돋네요. 앞에 계신 분들도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 설립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준비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김태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이부영 준비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의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에 와서 이른바 2045년 위원회 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조금 더 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26년 3월 달에 와서 3.1절을 계기로 해서 이 광복 100년 국민 동행 제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또 각계각층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또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들을 쭉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그 공유되었던 문제의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좀 긴 안목에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자. 그동안에 뭐 시민운동이랄까 국민운동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국민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이제 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비전을 좀 만들어 가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2045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그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그 공동체의 통합, 이것을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 100년 국민 동행이라고 하는 명칭도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광복 100년 국민 행동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국민 행동보다는 국민 동행이라고 하는 널리 공감을 갖는 또 다정한 시민운동, 다정한 국민운동, 그런 점에서 국민 동행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는 말씀들이 나왔고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이 창립 준비 과정에서 여러 지도자님들께서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의견들이 나와서 함께 공감을 만들어서 정리된 것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회 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포용, 공존, 절제, 대화라는 가치를 우리가 중요한 그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네 가지 덕목이 다들 참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이렇게 널리 천명하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설명 좀 해라, 이런 요구들도 뒤따랐고요. 어쨌든 그 절제라는 덕목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경쟁 일변도에 또 그 개인 능력주의의 어떤 가치를 지상으로 여겨왔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비로소 그것을 넓은 공론의 장 위에서 펼쳐놓고 고민하자 하는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공조는 뭐 익히 들어온 바이고 또 대화도 들어온 바인데, 그 절제라는 덕목, 그게 참 새롭다,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함께 좀 얘기해보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뭐 일단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조차도 지금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긴 안목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함께 논의를 했던,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함께 의견을 모았던 과정들을 한번 보고를 쭉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쭉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광주 지역을 방문해서 광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만났던 사진인데요. 고창 지리산 선운사 실상사의 그 봄의 연찬 이 장소에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누었고요. 광주 전북에서는 지역 인사와 민주화를 기억하는 기억을 잇는 대화, 대구 부산 마산에서는 영남권 종교계 지역 인사와의 만남, 서울 수도권에는 천주교 기독교계 문화예술 학계의 연대,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잠깐만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요 지금 왼편의 사진이 제안 발표 때 기념 사진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창 선운사 진우 스님과 우리 이부영 위원장, 예? 오타입니까? 네네. 아이고, 이거 큰 결례를 했습니다. 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상사 방문 사진입니다. 계속 좀 넘겨주시죠. 네.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안 발표의 자리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또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만나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강우일 주교님과의 만남도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지역 인사드립니다. 뭐 교육부총리를 지낸 우리 윤덕홍 총장님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입니다. 전북 지역 인사들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강연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대교구 김종강 대주교님, 또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 만난 자리입니다. 마산 교구장 이성효 주교님, 그리고 이 오른쪽 편 사진은 70년대 그 유신체제 하에서 우리를 아주 크게 위로했던 이장희 가수와 오른쪽 편에 윤형주 가수라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청년 문화의 기수 역할을 했던 분하고 정대철 헌정의 고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최수일 총장님과 유석성 목사님, 그 다음에 손다릭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김용주 목사님, 강경민 목사님, 기독교계를 개신교를 이끌고 계시는 주요한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영훈 목사님도 함께 나와 계시고,
아주 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부천 서광사의 영담 스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시고요.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함께 자리한 모습입니다. 두 차례의 공론 마당이 있었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에 있었는데요. 생태 문명 대전환이란 담론,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매체, 중앙일보 매체를 통해서 대담을 나누었던 모습입니다. 여기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또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대담을 해서 대립을 넘어 공존의 언어를 찾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담은 미래를 향한 공론의 시간이라고 해서 조갑제닷컴 대표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이부영 준비위원장 세 분의 말씀이 그 중앙일보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공론화와 정책연구, 사회통합시민공론장, 기후생태, 미래세대, 한반도 평화, 글로벌연대, 그리고 논의의 기록과 축적,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동행 광복 100년이라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에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른과 지도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던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라고 하는 그 표제어와 또 포용, 공존, 절제, 대화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일깨워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이크를 잡고 살아가는 직업이지만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 너무 잘하시죠? 명쾌하고 또 부드럽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까요? 우리 열심히 보고에 준비를 해주신 준비위원 김태일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왼쪽에 계십니다. 네, 경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2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셔서 자리를 일찍 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종교계 지도자 공동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듣는 순서인데, 총 9분께서 말씀을 하셔야 돼서 한 분당 한 3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입니다. 먼저 뜻깊은 광복 100년 국민동행의 공동대표라는 자리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안 발표회에서 이부영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광복 100년을 앞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최근에 시노드 여정이라고 함께 걷는 교회의 여정을 걸으며 같은 물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단순한 회의나 제도가 아니라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국민 동행이라는 이름에서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공동선을 향해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절제하여 더 깊이 듣고 갈등을 대화로 풀어 포용하며 경쟁보다 협력과 공존을 선택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100년 국민 동행이 내세우는 포용, 공존, 절제, 대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동행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천주교를 대표해서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수가 193개국입니다. 193개국의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지금 갈등 사회의 현실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서 갈등을 하고 이념으로 나눠서 갈등을 하고 그래서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지금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이 귀한 모임을 결성해 주시고 또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뜻을 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진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고 굵게 기독교 이형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종교계 지도자 마지막 순서로 불교의 조계종 쌍계사 회주이신 영담 스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영담입니다. 다른 말씀은 앞에서 하신 분들이 동행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 7월 30일경에 이부영 의장님께서 저희가 있는 부천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 있는 스님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거길 좀 이렇게 추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립운동하면은 만해 한용운 또 백용성 스님이잖아요. 그럼 백용성 스님으로 따지면은 사찰로서의 종가댁은 범어사이고, 그래서 범어사 방장 스님을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문중 관계로 따지면은 백용성 스님의 현손, 즉 적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손은 누구냐면은 우리 그 학담 스님이 적손입니다. 그래서 학담 스님이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3.1 만세운동 때는 각 본사마다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다 했습니다. 해인사에서 2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만세운동 할 때에 직지사의 김봉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서 같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일경에 의해서 형무소 갔다 오셔가지고, 저기 신흥 무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직지사 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도리사에는 김경환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또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지사 회주 스님을 이렇게 또 건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시면서 직지사 회주 스님이 이제 연세도 많고 해서 맹불인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들을. 그래서 아직 기억력이 좀 살아있긴 하네요. 잘 했습니다. 잘 모셨네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동 스님하고 학담 스님 두 분 고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있는 쌍계사인데 1916년에 현대 교육을 위해서 보명학교라고 하는 것을 쌍계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3월 1일이라는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거기서 활동한 만세운동을 한 김주석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고요. 그 보명학교 학생들이 화개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계사하고도 굉장히 그 가까운 그런 것이 되는데요. 쌍계사 말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좀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3.1 만세운동 그게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 모임이 동행. 아까 저도 이제 처음에 헷갈려서 행동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이거 행동대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동행이라고 몇 번 자료를 봐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동행이라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회주이신 영담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공동대표단 인사 말씀 이어질 텐데요. 공동대표님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11분 계신데 오늘은 대표로 5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이셨던 황석영 작가님 모시고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쌩쌩하던 사람인데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확 사갔네요. 네, 제가 원래 왼손잡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라날 때 우리 모친이 아주 그 교육열이 센 사람인데 일제 때 대학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게 알만한 양반인데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수조를 듣거나 특히 연필을 잡아서 글씨를 쓰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왼손을 쓸 때마다 이렇게 손을 툭툭 쳤어요. 네. 수조를 다른 손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그게 좀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른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서 그다음에 익숙하게 바른 손을 썼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더니 그때마다 훈련소에 이제 임원총이 있었는데 이게 임원총 할 때가 우리 장군님들 계시겠지만
할 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갔고 오른손으로 당겨서 쏴야 돼. M1총이. 요새 뭐 M16 내지 베트남 갔다 왔지만 그 밑에는 이제 탄창을 이렇게 끼워서 하지만 옛날 훈련소 총은 다 이거야. 그래서 미군들은 물어보니까 왼손잡이 총이 있대.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빵점을 맞았습니다, 사격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또 오른손은 그것도 오른손이라고 그러냐고 바른 손이라고까지 해.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도 이쪽이 아주 굉장히 우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왼손잡이로서 그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물건들이 온 세상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과의 불화를 통해서 불화 친하지 못한 거 불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작가로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게 꽤 유리한 입장이더라고요. 예.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억강부약 그래갖고 강한 놈한테는 대들고 약한 사람 내 편 먹어서 좀 같이 돕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진보 보수니 이제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마 해방 이후 계속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억압 속에서 살아오면서 아마 이게 87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고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이렇게 또 이 87 체제의 그 유산으로는 또 거기다 지역 감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겪고 그러고 나니까 영원함 갈등에다가 남북이야 뭐 이거는 거의 지금도 스스로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그러고 북이 지금도 저렇게 뻗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분단 체제에다가 영원함 갈등에다가 이 또 뭐 거대 여야당이 서로 번거로 엎어치기 뒤피치고 그러면서 그 정치 우선주의로 쌓인 갈등이 많아요. 더 심해요. 예. 그래서 근년에 아마 문단에서도 아마 우리 이부영 형이나 뭐 우리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문단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자꾸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 저도 지금 왼손 오른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언젠가 보니까 내가 양손을 다 잘 쓸 수가 있더라고. 한쪽은 타고난 거고 한쪽은 계속 습득해서 어머니 덕분에 그래서 양손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니까 멀티핸드라고 그래. 예, 양손잡이가 된 거죠. 양손잡이 뭐가 유리하냐면 손을 모으면 기도가 되고 팔을 벌리면 포옹이 돼요. 그러니까 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비유를 해서 뭐 이맘쯤 되면 이렇게 좀 스탠스를 옮기자. 이게 뭐냐면 오른편 왼편이 너무 멀면 말이죠. 이게 꼭 근해의 진폭 같아서 그 타고 있는 대중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진폭을 좀 줄이자. 그래서 스탠스를 좀 이렇게 서로 쌍방에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중도쯤으로 이렇게 좀 모이자. 그러면 저 끝에하고 저 끝에는 조금 남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미워하진 말고 나중에 다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석영 작가님. 역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말씀도 재밌게 잘하세요.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시기별, 장르별, 단편, 중편, 장편 대표작 많이 갖고 계신 우리 황석영 작가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바른 손으로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작가님. 어린 시절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바른 손. 갑자기 저도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세정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계 분을 모시라고 보니까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김신일 교수님도 나오셨고 우리 이면진 교수님 나오셨고 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공동대표라는 걸 맡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학계가 우리 학계가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야 못지않게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교육감 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진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싸움을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냐. 젊은 학생들이라는 거죠. 어린 학생들이라는 거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갑자기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 되는 것이 참 저는 교육계에 있으면서도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창립 하는 대회를 하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상당히 저한테는 이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행, 같이 가고 절제하고 대화하고 좀 아까 황세영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거리를 좁히자 하는 걸 했으면 특히 교육계도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2045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오늘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45년 국가 전략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한주 경제사회 인문사회연구원 사장이 주관을 해서 경사에 있는 연구원들 모임 사람들을 같이 참여해서 주로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를 거기에 그 자문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기 있는 걸 좀 조화를 시키면 어떨까 그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도 2045 국가 전략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주로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 모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혜를 주시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실수적일 거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힘 있는 대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오세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의 신희영 이사장님 말씀 이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받은 신희영인데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 어린이 치료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더 소개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30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와 닿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공동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높은 지위를 저한테 주시나 굉장히 이부영 이사
그 위원장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와서 보니까 그 테이블의 이름표에 그 각 종교계가 다 있고, 근데 학계가 있는데 왜 보건의료계가 없지? 좀 되게 의아했고, 의사들이 이런 활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건의료계도 이러한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우리 대주교님께. 대주교님은 버릇이 몇 년 가는지 아십니까? (77년) 갑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항상 왜 80까지밖에 안 가지? 이제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데, 했더니 80이 넘으면 치매가 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데, 오늘까지가 딱 광복 80년이더라고요. 내일이 되면 81년이 되면 내일부터는 치매가 오려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55년생이라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일제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3.1운동 같은 걸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쟁취했는가. 그런 나쁜 기억들도 왜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나.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막 SNS에 젊은 친구가 했겠지만 나쁘게 표현을 하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저는 이제 55년에 태어나서 쭉 살면서 그 전쟁 이후에 가난이라는 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쥐 잡는 날이 있어서 다 쥐 잡는 날, 다음 날 학교 갈 때는 쥐를 몇 마리씩 들고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생충 약도 학교에서 다 나눠줘서 먹었었고, 그런 나쁜 기억들이 있고, 그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돈이 없으면 병원 가서 수술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기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놓고서 밤에 환자한테 도망가라고 그러신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 의료가 열악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주도가 돼서 56년부터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걸로 서울의대 교수 77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위주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진짜 30년 만에 세계 몇 위에 들 정도로 발전을 시켰어요. 작년에 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들이 다 100등 안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저는 기뻤던 게 어린이병원 평가에서 제가 일했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의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 주당 140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일했던 너희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젊은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젊은 의사들은 저보고 꼰대라 그럽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우리 다 잘 사는데 주당 52시간 다른 분야 근무하는 것 같이 우리도 8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다 누가 보지? 이런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80이 넘어가면서 오는
기억의 상실, 망각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복 100년을 앞서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은 예전에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주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 36년도 유물을 다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이 임시정부 기록관, 이러한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에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가서 이러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 동행의 의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기범 이사와 같이 이 북한의 병원을 3개나 지었었고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게 평양의대 소아병동, 그래서 220병상짜리 병원을 지어서 직접 환자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의대 교수 30명이 한 달간 방북해서 거기서 직접 환자를 본 적이 있었고, 거기서 느낀 게 참 이게 건강이 많이 열악하구나. 하지만 그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국인 맞네. 굉장히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려를, 남들한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배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십자회장 3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을 가진 따뜻한 국민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민동행이 일을 하면서 남과 북의 7,500만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한국인이 다 같은 발걸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희영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행사 때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이 보건의료계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신희영 교수님이 그 테이블 꽉 채워주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 교수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순영 부천 YMCA 이사장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YMC 이사장보다는요, 제가 지금 현재 70년대 민주노동자 운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기로는 노동자 좀 대표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로 좀 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노동자 대표로 다른 노동자들이 저를 위임하진 않았겠지만 그 70년대 노동운동을 쭉 해오면서 노동자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 행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창립 준비를 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간 하라 그래서 저는 제가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지난 80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독립투사들의 숭고하고 뜨거운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을 되찾는다는 일념 하나로 차디찬 감옥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피 흘림으로써 있기에 비로소 오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린 고통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자식을 가르쳐 캄캄한 공장 거친 들판에서 밤낮 없이 일해왔던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독재의 포압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싹 틔우기 위해 거리에 나서서 체류탄을 맞으며 피를 흘렸던 그들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시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20년은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포용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굳건히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닥쳐진 기후 위기와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체제와 이념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좁혀나가는 담대한 대화 교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상생하고 평화롭고 공존하며 변형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완성된 저는 100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우리 최순영 의원님 소개 직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이셨던 우리 최순영 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성훈 인권대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 5월 대한민국 인권, 평화, 민주주의 대사로 임명받은 이성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동행의 회원으로서 그동안 참여해왔고 그 역할을 하려 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동대표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막내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늘 오고 보니까 역시 제가 막내네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인권 평화 분야하고 제가 이제 이 대외 증명 대사는 전업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특정 분야의 대사 지위를 부여해서 정부 외교를 보조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동행에서 추진하는 취지와 연결이 잘 되고 제가 국제적으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대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저는 45년 를 기점으로 지금 100년을 얘기하는데 2045년에 대해서 오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뭐 보수 진보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한 4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6번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진보로 여러 번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한 4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워낙 자주 바뀌니까 한 총리가 한 10명은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보면은 지금 지도자는 아마 그때 세 분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올해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는 바뀔 것 같고 이러한 큰 변화를 내다보면서 향후 19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나름대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45년뿐만이 아니라 2048년하고 2050년, 2048년은 그 세계인권선언 80주년이기도 합니다.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2050년은 우리 한국전쟁 100주년이면서 동시에 기후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흐름들을 같이 하면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희가 1945년을 기억할 때 원폭이 있었고 우리가 해방됐고 그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동행의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돼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님을 끝으로 공동대표단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 인사 말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축하를 전해드렸던 건 노래로 오늘 창립대회를 축하해 주신 축하 순서였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예술원 이근배 전 회장님, 이근배 시인님께서 축시로 오늘의 자리를 빛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근배 시인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시 마침내 지구 으뜸의 한글나라 만세 대한민국 광복 100년에 올리는 노래 이근배 우러러 온 우주에 모시어라. 오늘 지구촌 하늘 위에 해보다 더 밝고 더 눈부시게 새 빛으로 솟아오르는 으뜸의 한글결에 인류의 높은 희망으로 솟아오르고 있구나. 아주 오랜 반만년 역사 단군왕군께서 동력의 바다를 안치시고 백두 영봉을 에워싸고 서북의 넓은 평원을 골라 배달결에 만만세 풍락을 이룰 터전을 이루셨으니 장엄하고 숭고한 건국정신 온 누리에 누가 맞설 수 있으랴. 산 높고 땅 기름지어 오곡백화 철 따라 피고지고 기름진 들녘 곡식들 너무 무르익어 농사짓고 길쌈하며 너도 나도 노래짓고 부르며 뻗어왔어라. 하늘과 바다 사람이 하나 되어 지상에서 복락이 넘쳐 흐르는 삶의 터전을 갖고 왔어라. 저 고구려는 얼마나 넓은 토를 다스렸기에 이름도 광개 토대왕이라 하였으며 지금 남의 땅 지편시에 서기 414년 만에 우람하게 솟아올라 광개 토대옹비가 중국의 대륙과 역사를 발 아래 두어보며 저리도 높았어라. 말없이 우뚝하게 배달결의 이 한 정신을 위대한 정신을 천둥같이 호령하며 뻗어왔어라. 향가를 노래하던 신라는 화랑정신으로
고구려 백제를 평정하여 통일 신라를 이루었으며 고려가 부하라 저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이며 천년을 일으켜 세우신 위용을 고려는 8만 대장경 고려 청자로 500년이 찬란하다. 조선 왕조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와 충무공의 거북선으로 동국 영화를 누려왔었느니라. 허나 어찌 나라가 잃는 통조를 뜻하였으리요. 바다 건너 외적이 1905년 11월 17일 늑약 조약을 강권으로 맺어서 500년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았구나. 이 원통, 이 분노를 어찌 잊으리요. 명장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9시 이토 히로부미의 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하얼빈역에서 원흉의 가슴에 권총 방아쇠를 당겨 쓰러뜨려 천만분지일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도 1910년 8월 29일 한일 협정으로 역사가 있어온 이후 처음으로 나라와 결의의 모두 삼키는 치욕을 찾아왔었으니 하늘이여 땅이여 바다여 우러러 사랑스러운 나라에 이토록 참혹하고 억울한 목숨을 앗는 절망을 어찌하랴. 결의는 일어섰다. 전 세계를 향하여 조선은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33분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1919년 3월 1일 2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3일 공원에서 전국 도시와 마을과 골목까지 독립선언서 독립 만세 소리가 천두군같이 울려 퍼졌다. 열일곱 살 어린 유관선도 밭갈던 농부도 물레 돌리던 여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들 딸 말없이 모두 태극기 흔들며 뛰어들어 하늘이 무너져라 독립만세를 외쳐왔더니라. 지금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총칼에 휘둘리며 감옥으로
몰려갔지만 큰 어른들이 상해로 나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극기를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우렁차게 일어섰더라. 이후부터 독립운동은 나라 안과 밖에서 물밀듯이 일어나고 대한독립은 새 아침을 열었느니라.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 음성이 라디오를 타고 흐르자 이 경천동지의 새 광명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있었더니라. 광복으로 누리던 홍복은 잠깐 분단 동족상장으로 죽음의 결례가 되어 인구소득 67달러의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았어라. 그러나 불꽃같이 일어서서 한 꿈이 열 꿈이 되고 열 꿈이 백으로 독일 광산, 베트남 전쟁, 중동 열사의 땅으로 온몸을 떡가루가 되도록 몸을 바쳤어라.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거제 조선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한화오션, 어느 1등 국가도 넘보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앞으로 더 멀리 AI 시대의 우두머리로 지상의 국을 굽어보며 복지, 평등, 자유, 사랑의 미래의 이상향으로 활짝 펼치고 있어라. 80억 인류여 모두 일어서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 찬란 무비의 영원한 이상향에 손뼉을 쳐라. 너도 나도 손 마주 잡고 우주가 유네스코가 가려 뽑은 가장 완벽한 글자 한글로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며 노래를 불러라. BTS가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며 따라 부르고 이제는 전쟁도 갈등도 없는 오직 인류가 하나 되는 하나 되어 넓게 드러내는 새 시대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대한민국 만세가 천지가 합창하도록 높이 목놓아 부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금배 시인님 직접 자필로 축시를 써오셔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사장님 말씀 또 선언문 낭독 딱 두 순서 남았는데 문제는 오늘 행사 예정 종료 시각이 3시 반이었는데 벌써 3시 40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되신 강우일 주교님 인사 말씀 짧게 청해 듣고 선언문도 최대한 빠르게 낭독한 후에 오늘 행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일 주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자신 해방동의로서 이 광복 100년 국민 동행의 동행자로서 나서 달라는 권유에 제가 기쁘게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적 개입과 정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땅을 지배하던 절대 군주 중심의 전제주의적 굴레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출신과 신분, 계층과 직업을 초월하고 고귀하고 평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새 시대를 격하게 환호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마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여러 세기를 두고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갈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열었다기보다는 강대국들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역학이 빚어낸 돌발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어둠의 장막이 갑자기 걷히고 이 땅에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으나 열강의 이기적 계산과 패권 다툼은 세계를 이념과 지역으로 양분하고 우리 결의의 역사와 삶을 송두리째 분단하였습니다. 남이 우리 지도 위에 그어놓은 한 줄의 선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도 승복하지도 않은 정치 이념의 틀에 사로잡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단을 고착하고 반목하여 80년 동안 동포를 철천지 원수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증오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동족 상전의 참혹한 전쟁으로 온 땅이 잿더미가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쓰러진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아프고 고달픈 산업화의 여정을 걸으며 피와 땀으로 점철된 경제 성장의 놀라운 도약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과 도약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양극화의 격차를 만들고 직업과 계층, 집단과 세대 간의 차별과 좌절이 지배하는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지구촌을 바라보면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보금자리는 지금 기후 붕괴의 절벽을 향해 시시각각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자들의 예언적 경고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기온 상승은 이미 광범위한 산불과 한발과 홍수를 초래하고 있고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산업 전반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서 지구촌 경제 전체가 정체되고 결핍이 영구화되리라고 반영구화되리라고 합니다. 지구 차원의 항구적인 이 결핍은 결국 부족한 물질의 쟁탈전을 불러와서 세계가 각자 도생의 살벌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선진국 진입을 뽐내어도 나라 안팎으로 육박하는 분열과 대결의 폭력적 전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분절되어 종말적 파멸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부모를, 형제를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금수강산 어우러진 우리 고향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가족도 고향도 자신의 노력과 공덕으로 획득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통째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직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고 공존할 자격이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정당, 우리가 신봉하는 이념과 체제보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겨루고 다투고 앞지르기보다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보살피고 존중하며 공존해야 할 동료요 벗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비판과 배제의 근거로 삼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개성과 재능의 발견으로 기꺼이 소화하고 수용하는 아량의 집안 식구입니다. 우리는 80년 전에 타오르기 시작한 이 한반도 역사의 불꽃에 우주적 기운을 힘껏 새로이 불어넣어 광복 100주년에는 이 땅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한 가족으로 보듬고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연민의 공동체로 나아갈 행보를 함께 시작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의 등대를 밝히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되신 강웅일 주교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립 선언문 낭독 순서인데요. 국민동행 창립 공동준비위원장이신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님 낭독을 해주시겠고,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준규 한반도 청년미래포럼 창립자, 그리고 정유현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제안문 전문은 나눠드린 그 자료집의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 100년까지 남은 시간은 19년입니다. 100여 년 전 남과 북이, 종교, 이념, 세대가 다른 이들이 한 마음으로 독립의 깃발을 들었던 3.1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0년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경쟁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20년은 함께 걷는 동행의 시대여야 합니다. 1945년의 광복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2045년 광복은 무엇을 향한 건설이었는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 그리고 생명 평화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냈고 위기의 순간마다 헌법 절차, 광장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그늘에서 비극이 자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태어나지 않는 아이, 사라져가는 지방. 밖의 힘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여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립은 정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진영의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이 끊긴 그 자리에 청년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요란한 붕괴가 아니라 조용한 쇠퇴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복 100년은 자랑스럽게 기념할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장의 속도에 취해 함께 사는 법을 다음 세대와 함께 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진영도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찰은 자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고치는 힘, 그것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가장 큰 저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찰은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 100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 내 가치를 마음가짐으로 걷겠습니다. 포용,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받아들이는 너른 마음입니다. 공존, 다름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절제, 이길 수 있어도 멈출 줄 아는 자세입니다. 대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먼저 듣는 귀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동행은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말할 자리를 얻지 못한 이웃에게, 사람이 아닌 뭇 생명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2045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6가지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일상이 가능한 나라를 바랍니다. 아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일을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설계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돌봄의 짐을 사회가 함께 지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넘어설 새로운 배움의 틀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서울만 남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아도 삶이 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함께 다스리고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바랍니다. 권위주의의 40년과 민주주의의 40년을 지나 이제 민주공화의 40년을 열 때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파탄에 이르는 낡은 틀을 넘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이야기하는 마당을 열겠습니다. 위기의 광장에서 터져나온 시민의 힘을 일상의 제도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순해지는 사회를 바랍니다. 광복 100년의 주역인 청년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먼저 듣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문화, 고독이 미움으로 자라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입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자유입니다. 앞선 세대의 재능과 시간과 자산의 일부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를 바랍니다.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올 때마다 따져볼 겨를도 없이 끌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부모의 자리에 따라 갈리고 가진 것의 차이가 사람의 값어치 차이로 굳어서는 안 됩니다. 나눔은 성장이 끝난 뒤에 시혜가 아니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기술이 달리는 속도와 일하는 사람의 안전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생태와 환경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나라를 바랍니다. 사람만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과 흙과 공기가 성하고 뭇 생명이 성한 곳에서만 사람의 자유와 평등도 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말한 헌법 정신대로 눈앞의 샘을 넘어 긴 시간의 눈으로 오늘을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남북 결의의 일상의 가치와 문화로 가꾸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화는 물러섬이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대립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 그 아픈 경험을 인류의 자산으로 잇겠습니다. 식민지와 독재와 가난을 넘어선 우리의 길을 세계와 나누며
새로운 길을 찾는 나라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길을 위해 우리는 약속합니다. 하나, 공론의 마당을 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마당을 전국으로 넓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하나, 마음을 일깨우는 문화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미움과 냉소로 사나워진 마음을 돌보는 문화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하나, 세대와 동행하겠습니다. 청년을 직접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가진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회적 상속의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미리 살아보겠습니다. 마을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오늘 실험하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를 진영 없는 공동의 의제로 삼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 평화를 일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 결의의 살림살이가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우리는 2045년의 대한민국을 함께 그리는 운동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묻고 그 물음을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난 80년 이 나라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은 정책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도 국민이 완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2045년은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과 무생명이 함께 깃들어 사는 나라, 고르고 넉넉한 인간적인 민주공화국, 분단을 넘어 평화를 잇고 세대를 잇고 세계를 잇는 나라, 다른 나라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와 동행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갈망으로 초대합니다. 위기의 경고가 아니라 함께 만들 내일의 설렘으로 손을 내밉니다. 함께 걸어주십시오.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함께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주십시오. 희망찬 광복 100년을 국민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14일 광복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광복 100년 국민동행 회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정강자님, 이기범님, 그리고 박준규님, 정유현님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약 2시간 동안 함께한 광복 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이사진, 임원 또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간 할인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주차 할인권을 꼭 챙겨서 가셨으면 하는 안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약 19년 남은 광복 100년을 함께 맞이하려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늘 유의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81주년 광복절 사흘 연휴도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